증명에 앞서서 무엇이 점화식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 점화식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점화식은 중앙이야, 중앙. 예를 들어 등차 중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였죠? 이게 등차 중앙이었지? 이게 점화식이야.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점화식인 거예요. 뭐 점화라는 뜻이 중요해서 이렇다? 아니요, 그냥 이런 식들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고 우리가 이런 또 알려져 있는 게 이런 게 있고요. 또 이것도 있겠죠.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 d라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정의죠? 그쵸?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a의 n이라고 하는 게 r. 역시 정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 뭐예요? 숫자들을 보고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를 시켰더니면은 이런 식들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면 그러한 식들이 점화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점화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뭐 이렇게 아예 깔고 갈게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f의 n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얘는 100% 노가다 외에는 안 나옵니다.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는데 a의 5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공을 하는 숫자가 있어요. a의 1을 알려줘요. 무조건 알려줘요. 그러면은 a의 2-a의 1이 f의 1이고 a의 3-a의 2가 f의 2고 이렇게 쭉 가서 a의 5-a의 4가 f의 4가 되죠. 그러면은 얘 식을 전부 다 더합니다. 자, 지금 근데 이 과정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등차수를 맨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미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시켰단 말이지. 이게 다 날아갔어. 그래서 얘가 a의 5-a의 1이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4. 야, 내가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겠냐? 여기야. 이 과정 노가다로 뛰라는 거야. 그러니까 f5 값 나오려면 이거 줘야겠죠? 줘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a의 n이 f의 n일 때도 있어. 이거는 등비시설이랑 유도과정이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얘도 a의 5를 물어볼게요. 그리고 a의 1은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분수식이니까 a의 1분의 a의 2 곱하기 a의 2분의 a의 3 곱하기 a의 3분의 a의 4 곱하기 a 왜 다 썼을까? 5라고 얘기하는 게 f의 1 곱하기 f의 2 곱하기 f의 3 곱하기 f의 4 뭐 이렇게 나오긴 하겠죠? 그렇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n한테 약분되잖아 어차피. 그러면은 a의 5라고 이야기하는 게 a의 1 곱하기 f의 1에서부터 f의 5까지를 곱하면 그만인 거죠. 그 생 노가다예요 이런 게.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뭐 귀납법 뭐 이게 점화식 이게 되게 대단하긴 하죠. 대단하긴 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수학적 계산법으로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내가 이거를 강조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4년간 수능에 나온 적이 없다죠.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너희 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니네 앞때에 나와버리면은 또다시 안 나오고 숨어버릴 수가 있는 내용인 게 이거예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학교마다. 아, 학교가 약간 좀 성질이 더럽다, 라고 하면 나와요. 근데, 이게, 얘는, 그러니까 빈칸 문제로 나와요.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빈칸 문제 출제되는데, 절대 위아래 비교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위아래를 비교해서 대충 풀려고 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풀면 안 나와요. 직접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공부를 하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하긴 할 겁니다. 자, 비교적 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첫 항에서 성립하는가. 자, 첫 항에서 성립하는가 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얘는 첫 항에서 성립하는 거는 그거예요. 데이터여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이 첫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셔야 돼요. 첫 항이 1일 수도 있고요, 6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1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석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자연수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뿐인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k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맞대. k일 때 참이니까, 자, 이제 이거는 참인 명제인이 변형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더하든지,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빼든지, 똑같은 숫자를 곱하든지 해서 얘네들이 이것도 참이다라는 거야. 얘도 참이니까 변형된 식도 참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어떻게 변형하지? 어떻게 변형하지? 자, 어떻게 변형하냐면, n의 k 플러스 1 대입식처럼 변형을 해요. 네. 얘처럼 변형을 해요. 변형을 요 식처럼 비슷하게 변형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얘하고 뭐 실제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비교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비교라는 과정이 들어가요. 비교를 했는데 참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는데 k 플러스 1 진짜 대입한 식이랑 비교를 해봤어. 근데 등식이면은 똑같이 등호인데 식이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비교해서 참인 걸 알았어? 그랬을 때 어떤 멘트를 날리게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뭐란 얘기야? 첫 항에서부터, 얘가 k가 첫 항은 아닐 거 아니니,
그 첫 항에서부터 연번으로 된다. 연속된 번호로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자연수에 뭐 이렇게 우리가 그 n의 범위에서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 과정이에요. 지금 증명 과정이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되게 쉬워요. 진짜 매우 쉽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변형했는데 이 대입식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따로 써놓는 거야. 자, 15-8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8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연수가 n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얘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n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6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자 이딴 소리를 하는 거 맞죠? 근데 n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모든 자연수라고 써있지. 그죠? 모든 자연수니까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2 이상의 자연수였으면 2를 대입했겠죠. 그럼 얘는 1의 제곱은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테니까 이거 어때요? 참이네요? 그럼 얘 때 성립하네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다고요? n이? K.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더하기 k제곱까지 했어. 그럼 얘가 6분의 1에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야. 자, 이게 맞는 식이야? 맞는 식이 아니야? 이게 맞는 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약간 어휘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식을 변형했는데 누구 대입한 걸로? K 플러스 그렇지. 그럼 뭐가 필요해, 여기에? K 플러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얘가 6분의 1의 k의 k 플러스 1의 2k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인데 걔를 k 플러스 1의 다가 여기다가 6분의 1로 바꾸고 6k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묶을 거라서 그래. 그러면 여기에는 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 6분의 1에 k 플러스 1에다가 2k 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여기는요. 이해가세요? 여기 k 플러스 1. 근데 답에만 K 플러스를 바꾸는 거야. 뭔 소리요? 이것도 더 있잖아.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더하는 거예요? 더하라며. 더하자 그랬잖아. 곱하기니? 아니 근데 K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죠. K 플러스를 뭔 소리요? 내가 그냥 양변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양변에 K 플러스를 대입한다? 뭘 대입을 해? K에다가 K 플러스를 대입을 해? 네.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이 전에 거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말이 안 되잖아. 마치 K 플러스 1이 새로운 K인 것처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순수 안 맞고. 그래서 야, 더해야지 K 플러스 1을 한 개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뭘 들은 거야? 이것처럼 변형한다니까. 그러면 얘 변형하면, 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 얘가 6K에다 6이 되겠지. 얘가? 아니, 여기 6K 더하기 6일 거 아니야. 6분의 1 K. 네네. K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오냐? 아, 이거 만들어주려고 한 거야. 맨 처음에 이거였는데, 이 버전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이고, 여기에 6분의 1 K 플러스 1이라서, 여기서 6분의 1을 해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했는데, 여기다가 6 이렇게 넣었어. 6분의 1 곱하기 6이 1이니까. 근데 아니,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왜 K 플러스 1의 제곱이 어떻게 나오냐?
뭐라는 거야? 뭘 들은 거야? 야, 이거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야, 이거 맞다고 했잖아. 양면에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한 거예요, 그냥? 써있잖아, 그렇게. 뭘 알아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너 그거 안 고치면 망해. 그러면 별거 아닌 걸로 바뀌어버린다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야, 이거. 크리티컬이야. 아무튼, 자, 여기까지가 돼? 그러면 요게, 자, 6분의 1에 k 플러스 1에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이지. 그러면 요게 2, 1, 3, 2, 3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이해가요? 그러면 요게 6분의 1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증명에 직접 관여를 못해요. 자, k 플러스 1 때 하면 6분의 1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똑같지? 똑같잖아. 근데 이게 증명에 직접 개입이 안 돼요. 이건 못 쓴다고. 알았지? 다만 이 대신에 어떤 말을 쓸 수 있다? 이게 2단계야. 비교해서 참인 걸 확인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뭐라고 멘트만 날리면 된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한다 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수의 범위, n의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랬죠. n이 범위가 어떻다 그랬어, 거기에서? 자연수. 그렇죠. 모든 자연수에서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라고 할게요, 그냥. 명제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니? 헷갈리는 거 없을 텐데? 자, 15-9번일게요.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n의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n은? 2 이상의 자연수. 그렇죠. 비이상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걸 증명을 하세요? 1 플러스 h의 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nh라고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요? 이번에 그러면 n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되겠어? 2. 그렇죠. 2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h의 제곱을 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요 놈이랑 하나는 1 플러스 2h가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남은 게 누구예요? h 제곱이죠. 근데 거기서 h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양수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큰 숫자죠. 0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성립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변에서 우변 부등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따로 제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등식 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살리죠 지금? 그치? 부등식 살리는 게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망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K. 또 그러니까 여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K, H 이거 성립한다고 했죠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가 상상을 해보자. 상상했어. 그럼 얘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양변에 뭘 해야 될까? 1 플러스 H 1 플러스 H를 곱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쵸? 1 플러스 H를 곱하면 얘가 K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참인식이니까 이걸 변형을 하는 거예요. 변형? 어떻게 변형? 네, K 플러스 1 대입한 식처럼 변형. 비슷하게 변형.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이 나올 테고 얘는 1 플러스 KH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 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요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얘를 1 플러스 KH에다 1 플러스 H를 곱하면 1 플러스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H도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KH 제곱이 나오죠. K 제곱이 이렇지 않나? 왜요? 아니 지금 글씨 좀 잘 써요. 자, 이렇게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에서 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이거와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놈의 형태, 이거 맨 처음 얘의 형태를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A, C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찾아보느냐 하면 A-B라고 하는 거는 큰 숫자와 작은 숫자의 간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A-B는 자, 그리고 A-C라고 하는 걸로 갔을 때에는 A와 C의 간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 우리가 요게 참이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더 크면 돼요? 여기에서 요놈의 간격이 더 크면 되겠죠. 그래야지. 자, 무슨 말이냐면 A는 여기에서 B보다 큰 게 참이야. A가 B보다 크면 A는 C보다 무조건 크겠죠. B가 C보다 크면은 네, B가 C보다 크니까는 네. A가 B보다 크니까 네. A가 C보다 크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B하고 C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B하고 C를 비교를 해보셔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B-C의 입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간격으로만 따지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죄송해요. 그럼 얘를 빼면 이거 똑같이 생겼으니까 KH 제곱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양수니까 성립하네요. 지금 이게 뭐예요? 비교해서 참까지예요. 지금 여기는 2단계가 비교해서 참까지야. 비교했고 그래서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자, 명제라고 하는 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거에 해당되는 놈의 집합의 크기를 P라고 하고 요 놈에 해당하는 집합의 크기를 Q라고 하면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것은 큰 것이 되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 될 것이고, 그러면 명제가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됐을 때 이게 참인 거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해요.
얘도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성립한다 라고 하시고, 얘가 이제 n이 2 이상의 자연수에서 명제가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점과 좌표라고 하는 부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은 얘기했었지. 내분, 외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나? 파푸스 중선이랑도? 하셨어요. 했었을 텐데. 그죠? 오케이. 그러면 정과대표는 됐고, 정과대표에서 그거는 하나 알아봅시다. 두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 무슨 뜻일까요? 네? 두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 여기가? 수직 이등분 선입니다. 두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 수직 이등분 선입니다. 여기에 응용편, 두 점이 아닌 점이 세 점이 됐어요. 그러면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겠죠. 이게 순수 도형의 입장에서는 외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약간 직선 방식 들어가긴 하네. 두 직선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고 합니다. 그거는 각의 이등분 선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직선 3개니까 삼각형 내에서도 내심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내심이라고만 할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정과좌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내분, 외분이라고 하는 거 위치만 중요하다라고 그랬었죠? 내분, 외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계산하는 데서는 전혀 다른 뜻이고요. 자, 직방향으로 다가 가볼게요. 직방향. 자, 직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기울기와 y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기울기는 뭐니? 탄젠트 세타다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가 또 있고요. 또 어떤 종류가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종류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가 있냐면 얘는 싹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싹 다 구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 뭐 구하는 거에 습관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c, y절편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도 있었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서는 대놓고 얘는 절편의 정보만 나와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 이거 y는 자 이렇게 볼까요? y 마이너스 y1은 m의 x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하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y는 mx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걔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얘가 여기를 지나가요. 지나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뜻인 얘예요. 아시겠죠? 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는 얘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얘보다는 계산을 이걸로도 많이 하죠? 그쵸? 이거는 계산용이고 개념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다 이해 갈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었느냐 기억이 나시길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C는 0이고요. 자, 그리고 어떤 게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0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A' 분의 A 하고요 B' 분의 B가 서로 같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울기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자 기울기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울기 비교하는데 자 지금은 같은 거죠. 근데 얘네가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얘네는 무슨 뜻일까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지.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요 이번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A'분의 A가 B'분의 B랑은 같은데 C'분의 C랑은 다르네. 근데 자 AC는 X절편 정보였지? A와 C는 X절편 정보, B와 C는 Y절편 정보였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평행은 하는데 절편은 다르다. 맞죠? 이해가세요? 기울기가 서로 평행한데 얘는 절편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평행한다 혹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일치한다를 평행한다 해도 되긴 해요.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세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거는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저거 했고 오케이. 그러면 뭐도 따서 보셔야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선에서 정과 직선 사이를 먼저 할게요.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했어. 근데 얘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X1, Y1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원의 방정식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원방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접선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이딴 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에서도 쓰이는 거고 직선에서도 쓰이는 거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글로 도형의 방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K를 붙이고 도형의 방정식 뭐 또 다른 거겠죠. 프라임 붙여볼게요. 는 0이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얘는 두 도형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도 직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잖아. 그렇지? 맞죠?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형의 방정식도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직선도 도형이에요? 네, 점선면 다 도형입니다. 그게 도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 라고 한다면 얘는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